병원에서도 안 알려주는 무릎 통증 해법. 이것 세 가지면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속적인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며 수술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약물이나 시술 없이 세 가지 자연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방법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무릎 통증을 최대 70%까지 줄이고 수술을 완전히 피하도록 도왔습니다. 충격적이게도 1만 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방법들을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저는 25년 경력의 골관절염 치료 전문의 박선아 박사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3세의 영희 씨는 불과 몇 주 전 무릎 교체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른 후 그녀는 지금 손주들과 등산을 하고 있으며 수술은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전체 3단계 시스템을 안내하고 그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설명하며 집에서 안전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유행이 아닙니다. 골관절염 통증의 진짜 근본 원인인 염증, 혈액순환 불량, 그리고 기능 장애적인 움직임 패턴을 해결하는 임상적으로 입증된 전략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종종 전체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보다는 통증약, 주사 또는 수술과 같은 빠른 해결책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술은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약물은 특히 65세 이상 성인에게 심각한 장기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플러스1에 발표된 주요 메타 분석을 포함한 최근 연구들은 간단하고 자연적인 치료법이 많은 기존의 치료법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구는 명확합니다. 관절 환경, 움직임, 그리고 근육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실제적인 통증 완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여러분은 그것을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안전하고 실용적이며 노년층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장비도 헬스장도 사전 경험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지침만 있으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해결책 하나 맞춤형 무릎 보호대. 첫 번째 획기적인 해결책은 약국에서 찾는 일반적인 지지대가 아닌 제대로 맞는 무릎 보호대입니다. 저는 관절에 가해지는 힘을 재분배하도록 생체역학적으로 설계된 보호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주요 분석에서 무릎 보호대는 통증 감소, 기능 향상, 그리고 관절 뻣뻣함 완화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보호대가 똑같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잘못 착용하면 실제로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를 찾아왔던 68세의 은퇴한 목수 김민준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기본적인 탄력 무릎 보호대를 착용했지만 아무런 개선이 없었습니다. 그의 통증은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적절한 하중 경감 보호대를 맞춰주고 올바른 착용법을 가르쳐준 후 그의 통증은 3주 이내에 60% 감소했습니다. 핵심은 어떤 유형의 보호대가 여러분의 특정 관절염 패턴과 일치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관절염이 주로 무릎 안쪽에 영향을 미친다면 더 건강한 바깥쪽 구호액으로 체중을 이동시키는 외반 하중 경감 보호대가 필요합니다. 바깥쪽 무릎 관절염의 경우 내반 하중 경감 보호대가 그 반대 역할을 합니다. 만약 무릎뼈가 주된 문제 부위라면 슬게데토의 보호대가 맞춤형 지지를 제공합니다. 이 보호대들이 어떻게 마법을 부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그것들은 관절의 가장 손상된 부위에서 기계적인 힘을 재분배합니다. 한쪽으로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호대는 무릎 안쪽을 위한 지팡이가 되어 고통스러운 뼈와 뼈가 맞닿는 접촉에서 압력을 덜어줍니다. 둘째, 양질의 보호대는 고유 수용성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 어려운 용어는 단순히 뇌가 무릎 위치를 더 잘 인식하게 하여 근육 활성화와 관절 안정성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노년층은 관절염 환자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미묘한 균형 문제를 겪습니다. 좋은 보호대는 이러한 보호반사 신경을 재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잘 맞는 보호대가 제공하는 압박과 옮기는 국소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것은 관절 조직에 더 많은 영양분이 공급되고 염증 화합물이 더 빨리 제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잘못된 보호대나 부적절한 사용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보호대든 너무 꽉 조이면 혈액순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호대를 계속 사용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육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걷기, 계단 오르기 또는 장시간 서 있는 것과 같은 스트레스가 많은 활동 중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휴식 중에는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힘든 일상 활동 중에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사용 중과 제거 후 무릎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효과를 보고 있다면 착용 시간을 점차 늘리되 절대로 24시간 내내 착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지지이지 의존이 아닙니다. 비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양질의 하중 경감 보호대는 25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입니다. 이것이 비싸게 보일 수 있지만 수술 비용이나 지속적인 약물 비용과 비교해 보세요. 많은 보험이 의사가 처방할 경우 내구성 의료 장비를 보장하므로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제 환자들에게 올바른 보호대는 제한적인 세장이 아니라 무릎에 부드럽고 지지해주는 손처럼 느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보호대가 무감각, 저림 또는 통증 증가를 유발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유형이거나 부적절하게 맞춰진 것입니다. 해결책, 들수중 요법 및 수중 운동. 두 번째 획기적인 해결책은 체계적인 수중 치료이며 이 접근법을 뒷받침하는 연구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따뜻한 물에서 운동하는 것이 골관절염 통증을 40%에서 60%까지 줄이면서 동시에 근력, 유연성, 그리고 전반적인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물이 관절염 관절에 그렇게 마법 같을까요? 답은 기본적인 물리학에 있습니다. 허리까지 물에 잠기면 물의 부력은 무릎에 가해지는 체중 부하를 약 50% 줄여줍니다. 가슴 깊이의 물은 그것을 75% 줄여주고 목까지 잠기면 관절 압박력을 최대 90%까지 없앨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육지에서는 불가능하거나 고통스러웠을 움직임과 운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거실을 가로질러 걷는 것조차 심한 통증 없이는 불가능했던 환자들이 가슴 깊이의 물속에서 쉽게 뒤로 걷고 옆으로 걷고 심지어 조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체중 감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상적으로 섭씨 33도에서 35도 사이의 따뜻한 물은 관절 조직 깊숙이 침투하는 치료적 열을 제공합니다. 이 온기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근육 경련을 완화하며 아침 움직임을 그토록 어렵게 만드는 뻣뻣함을 줄여줍니다. 물의 정수압은 또한 전신 압박복처럼 작용하여 붓기를 줄이고 모든 각도에서 관절을 지지합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물속에서 무릎이 몇 년 만에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이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71세의 전직 교사는 심한 무릎 통증으로 몇 달 동안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우편함까지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몇 시간 동안 지치고 아팠습니다. 전통적인 물리치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역치료 수영장에서 부드러운 수중 프로그램으로 그녀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첫 세션은 단 15분이었고 가슴 깊이의 물에서 앞으로 그리고 뒤로 간단히 걷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주째가 되자 그녀는 부드러운 제자리 걸음, 옆걸음, 심지어 변형된 런지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2달 후
수진 씨는 이전 수준의 통증 없이 30분 동안 육지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인생을 되찾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수중 운동의 장점은 적응성입니다. 만약 심한 관절염과 제한된 가동성을 겪고 있다면 제자리에서 간단히 걷거나 부드럽게 다리를 흔드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성이 향상됨에 따라 수중 조깅, 스쿼트 또는 물 자체나 폼 장비를 사용한 저항 운동과 같은 더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초보자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주일에 2-3번 15분에서 20분 세션으로 시작하세요. 각 세션을 5분간의 부드러운 걷기로 시작하여 관절을 워밍업 하세요. 그런 다음 가동 범위와 부드러운 근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10분에서 15분간의 목표 운동을 수행하세요. 항상 5분간의 편안한 걷기나 부드러운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세요. 온수치료 수영장이 없는 분들을 위해 많은 주민센터, YMCA, 그리고 피트니스 시설에서 온수 수영장을 제공합니다. 일부는 특정 관절염 운동 수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른 치료 비용을 고려할 때 수영장 회원권 투자는 종종 빠르게 그 가치를 합니다. 수영장 이용이 제한적이라면 정기적인 온수 목욕조차도 약간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앱솜, 소금을 추가하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연구 결과는 엇갈립니다. 핵심은 편안한 범위 내에서의 일관성과 점진적인 활동입니다. 해결책 셋 맞춤형 근력 강화 및 가동성 프로그램. 자연적인 골관절염 관리의 세 번째 기둥은 무릎 관절염에 기여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근육 불균형과 움직임 기능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특정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근력 강화나 고통스러운 관절 조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릎 관절을 지지하고 생체역학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전략적인 근육 활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릎 골관절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골 손상이 모든 주목을 받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관절 주변의 근육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무릎이 아플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통증을 피하기 위해 움직이는 방식을 수정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주요 안정화 근육의 약화와 다른 근육의 긴장을 초래합니다. 부산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은 특정 패턴의 근육 기능 장애를 보입니다.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이 약해지고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엉덩이 근육이 비활성화되어 다른 근육이 보상하도록 만듭니다. 고관절 유연성이 감소하여 다리 전체의 역학을 변경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고무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맞춤형 운동으로 이러한 특정 결함을 해결하면 많은 환자들이 통증과 기능에서 극적인 개선을 경험합니다. 핵심은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해결책 셋. 계속 맞춤형 근력 강화 및 가동성 프로그램. 임상 연구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구체적인 운동들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무릎 기능 장애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신중하게 선택된 중재 방법입니다. 기초 운동은 제가 대퇴사두근 활성화 시리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대퇴사두근, 특히 내측관근이라고 불리는 안쪽 부분을 완전히 수축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이 근육은 무릎 안정성과 적절한 슬개골 추적에 중요합니다. 대퇴사두근 활성화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픈 다리를 앞으로 곧게 뻗고 의자에 앉으세요. 지지를 위해 무릎 아래 마른 수건을 놓으세요. 이제 무릎을 수건 쪽으로 누르면서 의식적으로 허벅지 앞쪽 근육을 조이세요. 이 수축을 5초간 유지한 다음 긴장을 푸세요. 핵심은 양보다 질입니다. 매번 가능한 가장 강한 수축을 얻는 데 집중하며 10회 반복으로 시작하세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조여지고 무릎뼈가 약간 위로 당겨지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을 느끼거나 보지 못한다면 허벅지 근육에 손을 대고
손 안으로 밀어 올리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 촉각 피드백은 종종 사람들이 통증으로 인해 억제되었던 근육과 다시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운동은 엉덩이 근육, 특히 골반을 안정시키고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것을 제어하는 중두근을 목표로 합니다. 이곳의 약함은 무릎이 과도하게 일하도록 만들고 연골 마모를 가속화합니다. 엉덩이 강화를 위해 옆으로 누워 다리 들어 올리기로 시작하세요. 안정을 위해 아래쪽 다리는 구부리고 위쪽 다리는 곧게 펴고 옆으로 누우세요. 골반을 기울이는 대신 엉덩이에서 들어 올리는 데 집중하면서 위쪽 다리를 약 30cm 정도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2초간 유지한 다음 천천히 내리세요. 10회 반복으로 시작하여 점차 20회까지 늘려가세요. 세 번째 구성 요소는 고관절 유연성, 특히 장시간 앉아있는 것으로 인해 뻣뻣해지는 고관절 굴곡근을 다룹니다. 뻣뻣한 고관절 굴곡근은 걷는 패턴을 바꾸고 무릎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고관절 굴곡근 스트레칭은 소파 스트레칭입니다. 소파나 침대를 등지고 서세요. 무릎을 구부린 채로 한쪽 발등을 뒤에 있는 소파 표면에 놓으세요. 다른 발을 앞으로 내딛어 런지 자세를 취하세요. 엉덩이 앞쪽에서 스트레칭이 느껴질 때까지 엉덩이를 부드럽게 앞으로 미세요. 30초에서 60초간 유지한 다음 반대쪽도 하세요. 이제 대부분의 운동 프로그램이 잘못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근력에만 집중하고 관절을 통해 힘이 전달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움직임의 질을 무시합니다. 이것이 제가 기능적 통합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을 포함하는 이유입니다. 스텝다운 운동은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종종 고통스러운 계단 내려가는 어려운 움직임을 모방하기 때문에 특히 가치가 있습니다. 10에서 15cm 높이의 계단이나 튼튼한 책 위에 서세요. 서 있는 다리의 무릎을 구부려 한쪽 발을 천천히 땅 쪽으로 내리세요. 핵심은 그냥 떨어지는 대신 내려가는 것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발가락을 가볍게 땅에 댄 다음 다시 시작, 위치로 밀어 올리세요. 부드럽고 통제된 움직임에 집중하며 다리당 5회 반복으로 시작하세요. 이것이 처음에 너무 어렵다면 균형을 잡기 위해 난간이나 벽을 잡으세요. 개선됨에 따라 계단의 높이를 높이거나 반복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맞춤형 접근법의 힘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69세의 은퇴한 회계사 이정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수 씨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지팡이를 짚고 걸었고 팔로 밀지 않고는 의자에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자기 공명 영상은 양쪽 무릎에 중등도의 관절염을 보였고 그의 정형외과 의사는 양측 무릎 교체술을 권했습니다. 수술로 바로 뛰어드는 대신 정수 씨는 이 운동 프로그램에 전념했습니다. 우리는 대퇴사두근 활성화와 기본적인 스트레칭만으로 보수적으로 시작했습니다. 2주 안에 그는 걸을 때 안정성이 향상된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팔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그는 지팡이를 완전히 버리고 다시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의 성공 비결은 일관성과 적절한 진행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운동을 했지만 상당한 통증을 참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운동이 소음이 쉬워지면 단지 더 많은 반복을 하는 대신 저항이나 복잡성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관절염이 있는 운동 진행에 대한 중요한 점으로 이어집니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옛말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염증을 유발하지 않고 적응을 촉진하는 부드럽고 일관된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개인적인 불편함 척도에서 10점 만점에 약 6점까지 운동하라고 말하며 절대로 그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주간 진행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에서 2주 차에는 체중만으로 움직임 패턴을 숙달하는 데 집중하세요. 3주에서 4주 차에는 저항 밴드나 가벼운 무게를 사용하여 가벼운 저항을 추가하세요. 5주에서 6주 차에는 균형 요소나 불안정한 표면을 추가하여 난이도를 높이세요. 7주에서 8주 차에는 움직임을 더 기능적인 활동에 통합하세요. 이 접근법을 뒷받침하는 연구는 상당합니다.
2019년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는 900명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1년간 추적했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과 유사한 구조화된 운동 프로그램을 완료한 사람들은 표준 치료를 받은 사람들에 비해 통증이 40% 덜하고 기능이 3% 더 좋았습니다. 멜버른 대학교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맞춤형 근력 강화 운동을 한 사람들은 2년 동안 엑스레이에서 관절염 진행이 더 느렸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운동이 단지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질병 과정 자체를 늦출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운동 요소는 제가 앞에서 언급한 보호대 및 수중 치료와 결합될 때 특히 강력합니다. 보호대는 통증 없이 운동할 수 있게 해주고 수중 치료는 움직임 재교육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며 지상 기반 근력 강화는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관절에 필요한 근육 지지를 구축합니다. 모든 것을 종합하기 여러분의 90일 실행 계획. 이제 3가지 핵심 해결책을 이해하셨으니 그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로드맵을 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시도하기보다는 점진적이고 체계적일 때 가장 성공적입니다. 1일에서 14일 평가 및 기초 단계 통증이 일상 활동을 크게 제한한다면 무릎 보호대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이 기간 동안 기본적인 대퇴사두근 활성화 운동과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시작하세요.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일주일에 2-3번 10분에서 15분 동안 간단한 수중 걷기로 시작하세요. 15일에서 30일 구축 단계. 엉덩이 강화 운동을 추가하고 수중 치료 세션을 20분에서 25분으로 늘리세요. 보호대를 사용하고 있다면 활동 중 편안함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야 합니다. 지상 기반 운동이 더 쉽게 느껴져야 하며 아침 뻣뻣함이 덜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31일에서 60일 통합 단계 스텝 다운과 같은 기능적 운동을 도입하고 움직임을 흐르는 순서로 결합하기 시작하세요. 수영장 세션에는 이제 더 역동적인 활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자신감이 크게 향상되고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이 줄었다고 보고하는 시기입니다. 61일에서 90일 최적화 단계 개인적인 반응에 따라 프로그램을 미세 조정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더 도전적인 운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일상생활 활동을 추가하는 것에서 이점을 얻을 것입니다. 이 과정 내내 간단한 통증 및 기능 일지를 기록하세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1에서 10점 척도로 통증 수준을 평가하고 평소보다 더 쉽거나 어려웠던 활동을 기록하세요. 이 객관적인 추적은 그렇지 않으면 눈치채지 못할 점진적인 개선을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또한 기능적 활동의 기준 측정을 권장합니다. 100피트를 걷는 데 걸리는 시간을 재고 30초 동안 의자에서 몇 번 일어설 수 있는지 세고 쉬기 전에 몇 개의 계단을 오를 수 있는지 기록하세요. 진행 상황을 문서화하기 위해 30일마다 이러한 테스트를 반복하세요. 흔한 실수와 이를 피하는 방법. 골관절염 환자를 치료한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여러분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몇 가지 흔한 실수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함정을 이해하면 궤도를 유지하고 결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수 첫 번째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 주 안에 개선을 느끼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변화는 6주에서 12주에 걸쳐 일어납니다. 연골 치유와 근육 강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설정하고 그 과정에서 작은 승리를 축하하세요. 실수 두 번째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뛰어들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하다가 지치거나 다칩니다. 다른 사람들은 며칠을 놓치고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일관성은 항상 강도를 이깁니다. 일주일에 2번 완벽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 매일 작은 것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실수 세 번째는 통증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활동을 늘릴 때 약간의 불편함은 정상이지만 날카로운 통증, 상당한 붓기,
또는 운동 후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통증은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근육 피로와 관절 고통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실수 네 번째는 관절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건강 요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염증성 음식, 그리고 과체중은 모두 관절 통증에 기여합니다. 제가 공유한 세 가지 해결책이 강력하지만 포괄적인 건강한 생활 방식 접근법의 일부로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할 때 이 세 가지 해결책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심한 통증, 휴식과 얼음 찜질에 반응하지 않는 상당한 붓기, 또는 발열이나 관절 주변의 붉고 따뜻한 피부와 같은 감염 징후를 경험한다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또한 6주에서 8주간의 일관된 노력 후에도 아무런 개선이 없거나 통증 때문에 옷 입기나 화장실 독립적 사용과 같은 기본적인 일상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관절염 관리를 전문으로 하며 여러분의 특정 필요에 맞게 이러한 접근법을 맞춤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 플랜은 관절염에 대한 물리치료를 보장하므로 이 전문적인 지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접근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희망의 과학 자연치유가 작동하는 이유.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관절염에 대한 논의에서 종종 간과되는 중요한 것을 다루고 싶습니다. 치유에 대한 여러분의 몸의 능력에 대한 희망과 믿음의 힘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신신경면역학 분야의 연구는 긍정적인 기대와 건강에 대한 통제감이 실제로 신체의 염증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치유가 가능하다고 믿고 그 목표를 향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때 여러분은 관절염의 신체적 측면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연적인 치유 반응을 최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절염이 전부 머릿속에 있는 것이거나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관절 손상을 치료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증거 기반의 신체적 중재와 희망적이고 주도적인 사고방식을 결합하는 것이 개선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본 성공한 모든 환자들은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개선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된 노력을 기꺼이 투자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고쳐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치유 여정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길은 오늘 시작됩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의 끝에 다다르면서 저는 이 강력한 진실을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도록 유도된 것보다 관절염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한 세 가지 해결책은 실험적이거나 입증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확실한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동성을 되찾고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이 방법들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연구는 분명히 그것들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이전에 시도했던 것과는 다른 접근 방식에 전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필연적으로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접근 방식, 치료의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회복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힘을 실어주는 접근 방식.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세션 3세 환자 영희 씨는 최근 손주들과 함께 산길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6개월 전 그녀는 자기 집 계단을 거의 오를 수 없었습니다.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고 노력 없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가 가능하다고 믿었고 그 목표를 향해 일관된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통증 감소와 기능 향상을 향한 여러분의 여정은 오늘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값비싼 장비, 위험한 약물 또는 외과적 시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식이 필요하며 이제 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하겠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걸음, 수행하는 모든 운동, 그리고 회피 대신 움직임을 선택하는 모든 날은 미래의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6개월 후에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무릎 관절염을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데 대한 희망과 실용적인 도구를 제공했다면 엄지손가락을 눌러주시고 이 정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수술과 장기 약물 사용의 대안을 찾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힘, 활력, 그리고 독립성으로 나이 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많은 증거 기반 건강 전략을 위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자연 치유와 최적의 노화에 대한 최신 통찰력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벨을 누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의한 3가지 해결책 중 하나를 선택하고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여러분의 무릎, 이동성, 그리고 삶의 질은 그만한 투자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관절염 이야기를 바꿀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야기는 바로 다음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저와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움직임과 활력의 날들은 아직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